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환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의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확인한 인턴이 급히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대로 10분을 넘기시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가족분들께 전화 드렸습니다. 근데 가족분들이 급히 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임종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할아버지는 홀로 3남매를 키워내신 분으로 자식 사랑이 유별났다고 들었거든요. 자식들도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보곤 했고요. 그날따라 자식들이 없는 와중에 할아버지 상태가 갑작스레 안 좋아졌으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제가 할아버지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아드님이랑 따님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올 때까지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래야 자식들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제 말을 알아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제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님, 접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저게 다름이 아니라 여기 한 어르신이 지금 많이 위독하신데요. 가족들이 급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르신이 조금 더 버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부처님께 간곡히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가끔 의사보다 그 기도가 더 나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라며 제가 전화를 끊고는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접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목사님에게도 같은 부탁을 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던 인턴이 놀란 듯 제게 물었어요.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수님 종교가 혹시 뭐예요? 종교? 나 종교 없는데? 네? 근데 스님은 뭐고 목사님은 또 뭐예요? 혹시 별명 그런 거예요? 아니, 진짜 스님이랑 목사님인데. 넌 꼼짝하지 말고 여기나 잘 지켜. 어르신이 가족들 보고 떠나셔야 할 텐데. 그래야 자식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텐데 말이야. 제가 인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는데요. 인턴의 말을 듣다 보니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현재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지방인데 공부만큼은 자신이 있었기에 전교 1등만 하던 저는 의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동생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의대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도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동생이 군대에 간다면서 제게 키우던 거북이를 부탁했어요. 형, 나 이제 군대 가잖아. 형이 우리 거순이 좀 잘 키워줘. 뭐?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보고 거북이를 키우라는 말을 하냐? 난 못해. 너도 알다시피 나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지금 뭘 키우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럼 우리 거순이는 어떡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키워준다고 했단 말이야. 넌 그러게 왜 거북이를 사와서는 이 사다를 만드는 거야? 아무튼 나 못 키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방생 받아주는 곳에다가 방생을 하던지. 거순이도 저 좁아빠진 어항에서 사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냐? 그런가? 그럼 형이 방생 받아주는 것 좀 알아봐줘. 난 곧 군대 가야 해서 바쁘단 말이야. 동생이 막무가내로 제게 거북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쁜 와중에도 거북이를 방생하는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인터넷 카페에서 거북이를 받아주는 절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댓글도 나쁘지 않았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인터넷에서 본 사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절에서 거북이를 받아주고 있다고 해. 하지마! 하지마! 절대 안 돼! 우리 거북이 안 받아. 지금도 거북이가 수백 마리야. 절에 스님보다 거북이가 더 많어. 절대 하지마! 혹시 밤에 몰래 올 생각도 하지마. 우리가 보초 서고 있으니까. 한 스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그리고 혼비백산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려왔는데요. 스님, 말투 조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거북이를 방생한다 어쩐다 하는데
아무튼 절대 안 돼. 내 눈에 띄기만 해봐. 혹시 전화 받으시는 분 스님이 맞는 거죠? 스님 아니야. 나 사찰 관리인이야. 스님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서 휴대폰만 바라보다가는 괜시레 심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분명히 그 절에 거북이가 엄청 많다는 말도 했기에 우리 거순이가 살기에 좋은 환경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안 되는 시간을 겨우겨우 내서 거순이를 데리고 그 절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그 절까지의 거리가 50분 정도 거리였기에 어둑어둑해질 시간에 맞춰서 절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인터넷으로 절의 위치를 확인하고 갔던지라 슬금슬금 거북이가 산다는 연못가로 갔는데요. 연못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세상에나 스님의 말이 사실이었더라고요. 연못에 거북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 모습에 제가 넋이 나간 채 서 있다가 순식간에 거순이를 연못에 넣어줬는데요. 좁은 공간에만 있었던 거순이가 빠르게 연못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게 소리쳤어요. 하지마! 하지마! 스탑! 목소리를 들어보니 괄괄한 목소리가 저와 통화를 했던 그 스님인 게 확실해 보였어요. 나랑 통화했던 그 사람이지?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빨리 들어가서 건져와. 당장.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어요. 저기 스님, 이미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온 거북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연무단을 보니 스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부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나무 간세음 보살. 제가 미안한 듯 두 손을 합장하며 말을 했는데요. 거참 난감하구만. 내가 화를 낸 건 미안한데 그렇게 거북이 가져다가 방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난리거든. 오죽하면 스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야간에 보초까지 서겠어. 라며 스님의 목소리가 약간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당신 말대로 방금 이 거북이가 이 절과 만나질 인연인가 보구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차나 한잔 합시다. 제가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스님도 미안했다는 듯이 제게 차를 한 잔 내줬어요. 내가 딱 보니 얼굴에 고뇌가 마늘 팔자네요. 그래 보이셨습니까? 한눈에 딱 알아보셨습니다. 제가 참 고뇌가 많은 팔자긴 합니다. 실은 제가 지금 좋은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배우는 중인데 과연 제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부족한 의사가 되지는 않을까? 항상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뇌를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좋은 의사가 될 겁니다. 처음 만나는 스님이 낯설지가 않았는데요. 아마도 전생의 스님과 무엇인가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렇게 무섭게만 느껴지던 스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스님을 자주 찾아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도 마음이 심란해서 스님을 찾아갔는데 정장을 입고 있는 남자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왔는가? 여기 의사 양반은 내 말동무고 그리고 여기는 내 동창 현재 목사요. 네? 목사님이요?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사실 우리 둘은 국민학교 중학교 친구요. 여기 이 목사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에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됐고 내 인생 얘기는 할 말이 참 많지. 라며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목사님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스님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아마 듣고 나면 깜짝 놀랄걸요. 한마디로 부처님이 사람 만든 거죠. 내 어두운 과거 얘기를 뭐하러 꺼내고 그래. 스님 무슨 얘긴데 그러세요? 궁금하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장난스레 스님을 바라봤어요. 됐어. 뭘 옛날 얘기까지 꺼내고 그래. 이미 다 지나간 얘긴데 뭘 어때? 한번 해봐. 난 자네가 출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 목사님의 말에 스님이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는 잠시 후 스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요. 예전 삶이 참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목사님이야.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지만 나는 편부모 가정에서 힘들게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는데 나중에는 어두운 조직에까지 발을 들이게 되었어. 네? 어두운 조직이요? 그게 뭔데요? 아, 우리 의사 양반은 그런 거 전혀 모르겠구만. 그게 말이요.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소? 어깨 그런 거. 그러다 결국 감방까지 들어가게 됐소이다. 네? 감방이요? 정말요? 다른 사람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게 그저 조직의 의리라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기까지 했지. 스님이 다시 한번 차를 마시며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에 의하면 어두운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감방까지 가게 되었다는데요. 그런데 그 감방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출가를 하라고 했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스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때 말이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뒤에서 막 비치면서 누군가 나타나더니 나한테 출가를 하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출가하라고 하면 스님이 되라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안 그럼 제명에 못 산다. 그러니 나가게 되면 꼭 출가를 해라. 그러지 않았겠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부처님이 아니었을까 싶더이다. 근데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꿈에서 깼는데도 한동안 꿈속에 있는 것만 같더라 그 말이요. 그 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선은 불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특사로 감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나온 뒤에 바로 출가를 했고 말이요. 지금은 마음이 얼마나 편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하면서 살아갈 생각이요. 그때 의사 양반이 거북이를 가지고 왔을 때는 내가 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소. 그래서 스님 말투가 그랬군요. 말도 마요. 내가 그 전화통화하고는 무건수행 들어갈 뻔했다니까. 스님의 말에 셋이서 한참 동안 웃었는데요. 사람 인생 참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스님뿐만 아니라 목사님과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뒤 스님과 저의 인연이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게는 3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 집이 풍족하지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참 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친은 넉넉하지 않은 집안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한 뒤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한눈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년 넘게 잘 만나고 있었지만 우리 본가에서 여친을 탐탁지 않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여느 부모님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지 의사인 제가 영양사와 만난다는 것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제가 여친을 데리고 인사를 가겠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부모님이 딱 잘라서 거절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부모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질 않았기에 여친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 들어 그날도 역시 스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스님이 활짝 웃었는데요. 우리 의사 양반 표정이 왜 이렇게나 안 좋을까나? 스님, 참 답답합니다. 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네요.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 들려올 겁니다.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내가 보니 아가씨 인상이 참 좋아 보여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노발대발 하시니까 제가 너무 힘드네요. 도저히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미안할 뿐이네요.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런 제가 딱해 보였던지 스님이 제게 넌지시 물었어요. 두 분 중 누가 더 반대가 심한가요? 그게 어머니가 더 심하시죠.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엄마 말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언제 시간 날 때 어머님 모시고 같이 올 수 있으면 와보던지요.
여기를요? 예, 혹시 압니까? 조금이나마 내가 도움이 될지 한번 꼭 모시고 와보세요. 스님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어머니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스님이 있는 절로 향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절은 왜 가자고 난리야. 그냥 바람도 쐴 겸 가자는 거지. 잠시 후 절에 도착해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우리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는 어머니께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일전에 여기 의사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아가씨가 복이 아주 마늘상입니다. 의사 선생님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아주 만사 형통이 될 상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 건강이 안 좋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스님의 말에 엄마의 귀가 번쩍하는 듯 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다니. 너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 당뇨가 있잖니. 요즘 들어 그게 더 심해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데 말을 들어야 말이지. 계속 관리하고 있어서 괜찮다며. 그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니들 바쁘게 사는데 매번 안 좋다는 말을 어떻게 해. 네 아버지가 워낙 단 걸 좋아하니 그걸 끊지를 못해서 걱정이 태산이야. 당뇨는 진짜 음식 조심해야 해. 그거야 나도 알고 있지. 근데 마음대로 안 되니 그렇지. 그나저나 넌 가만히 있어봐. 스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데리고 온 그 아가씨가 어떻다고요? 제가 보니 그 아가씨가 두 분의 생명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결혼시키고 나면 아드님뿐만 아니라 두 분한테도 좋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요. 제가 이래봬도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나서 출가를 한 몸이거든요. 스님이 어머니에게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워낙 걱정이 많았던 우리 어머니는 스님의 말에 그대로 넘어간 듯 해보였어요. 그 뒤에도 이것저것 물으며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는 며칠 뒤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함께 본가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어머니로 인해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기에 제가 스님에게 전화까지 해서 물었어요. 스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하신 게 진짜입니까? 아니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 그 말입니까? 스님, 또 버럭하시는 게 예전 버릇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웃음을 참으며 말을 했는데요.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한 것 뿐입니다. 사실 좋은 말 들어서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암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그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 스님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 우리는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만 갔기에 스님의 말에 더욱 솔깃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 아버지의 당뇨가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병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혹여나 아내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싶어 집을 따로 마련해 보려고 했지만 아내가 같이 지내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집에 오신 뒤로 아내가 회사까지 그만둔 뒤 두 분과 같이 지냈습니다. 아내 성격이 워낙 차분하고 지혜로운 성격이었기에 부모님과도 금세 가까워져 갔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내는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음식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었어요. 밤 늦게까지 책과 씨름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계속 지켜보니까 아버님 식습관에 문제가 많더라고. 그거 안 바꾸시면 계속 안 좋아지실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 고집이 워낙 세서 쉽게 바뀌실 분이 아닌데 그러다 당신까지 미움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야, 내가 한번 잘 해볼게. 그동안 어머님이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라며 아내가 안타까운 듯이 말을 했는데요. 두 분 곁에서 지켜보니 어머니가 음식 관리를 위해 애쓰긴 했지만 평소 단 음식을 좋아했던 아버지가 잘 듣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바람에 두 분이서 말다툼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노력 덕분이었던지 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예, 네 아버지 건강이 아주 좋아졌지 뭐니? 우리 며느리가 맨날 식단을 짜서 음식을 해주는데 어찌나 잘해주는지 요즘은 불평도 없이 아주 잘 먹고 말도 잘 들어. 진짜요? 다행이네요. 전 괜히 아버지한테 미움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미움을 받긴 왜 미움을 받아. 오늘도 네 아버지가 몰래 믹스커피 마시려다가 며느리한테 딱 걸려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몰래 숨겨둔 믹스커피를 마시려다가 아내한테 딱 걸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버지에게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님, 제가 평생토록 아빠 얼굴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살면서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도 아버지가 생겨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동안 다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아버지라는 말을 이제서야 불러보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저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요. 힘드시겠지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아버님 손주들도 태어날 텐데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라는 말을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버님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신데 자꾸 그러시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의 마음도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직 영양사였는데 거기다 아내가 열심히 공부까지 한 덕분에 건강식이지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도 좋아졌다는데요.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거든요. 예, 나 지금 살이 얼마나 빠진 줄 모르지? 그렇게는 안 빠지던 살이 빠지지 뭐냐?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 모양이야. 거기다 가볍게 산책도 하고 말이야. 어머니, 우리 아내한테 고마워해야겠는걸요? 그래, 난 요즘 고맙고 미안하고 아무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구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아내는 하루하루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게 되었고 어느새 부모님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 갔습니다. 덕분에 부모님은 아내를 마치 딸처럼 생각하며 지내게 되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제가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진짜로 알았던 겁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 건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알긴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됐음 하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의사 양반 부모님께서 그리 믿으니까 그리 된 것 뿐이고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만 사람들을 보내서 요즘 아주 곤란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의사 양반 어머님이 제가 부처님을 만난 스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셔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요즘 피해 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스님이 장난스레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아마도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스님이 용하다고 말을 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스님과의 인연이 그렇게 깊어져만 가고 있었고 물론 스님의 친구인 목사님과도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큰 수술이 있거나 하면 간혹가다 스님과 목사님에게 연락을 한답니다. 스님, 제가 큰 수술에 들어가는데 꼭 환자분 살리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누군가는 저를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환자만 살릴 수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도 저는 두 분에게 그 어르신의 가족들이 도착할 때까지 부디 힘을 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곤 그 어르신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어르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제가 지금껏 지켜봤는데 어르신 자식들 같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홀로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제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요. 옆에서 보고 있던 인턴이 제게 속삭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로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기도 같은 게 통할까요? 너무 간절하면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기도 하거든. 아마도 버텨내실 거야. 자식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셨던 분이었거든. 그리고 스님과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해주고 계실 거고 말이야. 제 말에 인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어르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슬아슬하게 생명줄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간절함이 통했던 것인지 어르신은 잘 버텨주셨고 잠시 뒤 자식들이 뛰어와서 어르신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외치자마자 1분 남짓 후에 곧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스님과 목사님과의 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신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제 손을 거쳐간 환자들이 모두 건강히 태어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